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CES에 참석해 우리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며 신개념 모빌리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지방에선 아파트 분양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면서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로 여겨졌던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청약한 대구시 달서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단 85명만 신청하며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약한 두류 중흥 S클래스 센텀폴에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등도 2순위까지 모두 미달됐고 울산, 전북 등 다른 지방에서도 미달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가운데 미달이 발생한 단지는 총 117곳으로 전체의 16.5%에 달했습니다. 이는 569개 청약 단지 가운데 50개가 미달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청약 미달 단지 비중이 2배가량 커진 겁니다. 특히 지방은 4분기 439개 청약 단지 가운데 117곳에서 미달돼 미달 단지 비중이 26.7%였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미계약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GS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533가구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리며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당첨자 정당 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계약 포기자의 다수가 청약 부적격자지만 일부는 올해부터 분양대금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에 신용대출 문제로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하향 안정세가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정권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 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집값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마지막 주 30개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등 3개구가 가격이 떨어졌고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2030 대상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하자 써니전자와 안랩 등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테마 분류의 근거가 빈약하고 등락이 심한 만큼 정치 테마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면에서 국내 시장과 격차를 보이면서 새해에도 해외 주식 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3,000선을 넘기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은 5년 사이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약 3,984억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0.9% 증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채권 보관 잔액도 약 1,006억만 달러로 작년보다 39.3% 늘어났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주식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회사 알파벳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해 1월 4일 729.77달러에서 올해 1월 4일 1,199.78달러를 기록하며 64.4%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피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는 어제 지난해 첫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2.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테슬라와 애플의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해외 투자 열풍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수익률 격차로 인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열풍 속에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잇따라 시작하는 등 해외 주식 투자 고객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ESG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가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상장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액티브 ETF가 시초가 대비 1.30% 하락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ETF는 지속가능 발전소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ESG 평가 점수 상위 30%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의 종목을 편입한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운용사는 우리자산운용으로 이번 ETF 상장을 통해 시장에 신규 진입해 ETF 발행사는 총 19개 사로 증가했습니다. ESG ETF 상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전 세계 ESG ETF 총관리 자산 규모가 지난달 기준 259조 원에 달하고 이 중에서도 ESG 주식형 테마로 자금 유입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김우정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와 ESG 투자를 대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며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국내 ESG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 정보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럽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가 전주 대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ESG ETF도 향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2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혁신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정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우리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며 신개념 모빌리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 현대자동차가 CES 2022에서 발표한 로보틱스 비전입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메타 모빌리티는 로보틱스를 통해 현실을 넘어 가상공간까지 이동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 UAM 등의 모빌리티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물의 크기, 형태와 무관하게 움직임을 제공하는 첨단 로보틱스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동성이 부여된 모빌리티 오브 띵, MOT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보틱스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능형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아틀라스 등이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Robotics is no longer the stuff of dreams. We are harnessing
the power of robotics to achieve great things at Hyundai. We don't limit our challenges. We challenge our limits. 움직이는 모든 사물,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신개념 모빌리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박람회 CES 2022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IT와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미래 혁신 기술 대전을 벌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CES가 2년 만이죠. 현장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앞세워서 다양한 제품들 선보인다죠? 네, 행사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우리 시간보다 17시간 늦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방금 막 개막일인 5일이 된 건데요.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하루 동안 현지는 개막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 CES에는 약 2,20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그중 이날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의 미디어 행사가 먼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LG전자는 온라인으로 LG 월드 프리미어를 열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참석해 미래 비전으로 LG 싱큐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는데요. 조 사장은 어디에 있든 이동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에 제약이 없고 경계 없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LG 싱큐 생태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 현대차는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자란 주제로 로보틱스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이동의 역할과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습니다. SK그룹은 6개사가 넷 제로 이행을 향한 여정과 동행을 주제로 합동 부스를 꾸렸는데요. CES에 처음 참가하는 현대중공업그룹도 총수인 정기선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이 모두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개막 전 가장 큰 행사는 주요 기업들의 기조 연설 아닐까 싶습니다. 퀄컴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기조 연설 맡았다고요? 네, 이번 CES에선 다양한 산업의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맡으며 세계 IT와 가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이 참여하고요. 메리바라 GM 회장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 로버트 포드 에보트 회장 등도 나섭니다. 헬스케어 기업이 기조연설을 하는 건 에보트가 처음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행사장엔 750석의 자리가 꽉 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설의 핵심은 친환경이었습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기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제품 제조 전 단계에서 친환경 요소를 강화합니다.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은 올해 전년 대비 30배 이상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조하고요. 2025년까지 모든 모바일과 가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5년까지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과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 전력을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의 최초 공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CES에서 통상 새로운 가전들을 선보이면서 CES를 주도해 왔는데요. 올해는 흐름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삼성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기반의 QD 디스플레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디어 행사를 열고 QD 디스플레이를 공개한 건데요.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양산됐습니다. 당초 이번 CES에서 언론과 일반에 QD 디스플레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자 행사 전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제품은 55와 65형 TV용 패널과 게임에 주로 이용하는 34형 모니터용 패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행사 부스의 절반에 가까운 공간이 QD 디스플레이 전시장으로 활용됐는데요. 경쟁사와의 비교 지원을 통해 자사 기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에서 Q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과 기존 LG의 OLED 패널을 사용한 제품을 두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차세대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소개됐습니다. 안팎으로 접을 수 있는 플렉스 S와 안쪽으로 2번 접는 플렉스 G 등인데요. 접었을 때는 노트북이지만 펼치면 모니터가 되는 플렉스 노트와 스피커를 원통으로 감싼 디스플레이가 넓은 화면으로 펼쳐지는 AR 스피커, 그리고 좌우로 화면이 확장되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등입니다. 혁신적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는데 이에 맞서는 LG전자도 신개념 가전 라인업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공개됐나요? 네, 삼성에 맞서 LG는 신개념 가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CES 2022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오프라인 부스도 있지만 실물 없이 AR과 VR 등을 활용해 신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프리미엄 생활 과정과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LG홈과 오브제 컬렉션으로 꾸민 LG홈 그리고 LG 싱큐 등 3가지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LG홈 전시관은 실제 집과 같은 가상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LG전자는 이 공간에 차세대 AR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 그리고 신개념 공기청정팬인 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식물 생활가전 LG 티운 등을 전시합니다. 또한 오브제 컬렉션으로 꾸민 LG홈에서는 LG전자의 공간 인테리어 가전인 오브제 컬렉션만으로 꾸민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5G와 AI를 접목한 로봇 제품도 공개합니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트 모델 LG 옴니팟을 선보이는데요. 오피스 공간과 영화 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LG 클로이 가이드북과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 등 5G와 AI를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는 일상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CES는 더 이상 가전 기업들만의 축제가 아니죠. 자동차 기업들의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은데 모빌리티 분야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레포트에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현대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참여 기업이 더 많아졌다고요. 네, 최근 완성차가 IT화되며 CES에 참가하는 완성차 업체 수도 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 중 완성차와 부품사,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200개인데요. 지난해보다 약 30% 이상 는 셈입니다. 앞서 레포트 보셨듯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CES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룹이 추진 중인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사물 모빌리티 생태계 비전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탄소 중립과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고 전기 픽업 트럭 실버라도를 공개하고요. 스텔란티스 그룹은 크라이슬러의 첫 번째 전기차 에어플로우를 선보입니다. 네, 미래 혁신기술의 교두보인 CES 2022의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정세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초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재개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성착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량 규제로 은행 대출 중단을 경험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인 적격대출이 나오는 족족 동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 준수를 위해 중단했던 적격대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연 3.4% 고정금리로 총 한도는 약 330억 원 정도입니다. 적격대출 인기가 높은 만큼 한도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새해 영업 시작일인 지난 3일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올 1분기 한도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적격대출을 내놨는데 영업 개시 하루 만에 이달 적격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는 더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4% 후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적격대출은 연 3.4%의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있어 소비자들이 더 몰린 겁니다.
시중은행 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도 1일부터 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앱의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새해부터 최고금리 연 3% 초반, 한도 2억 7천만 원이라는 신용대출을 내놨는 데다 3일부터 적용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되면서 가수요가 몰렸습니다. 7월부턴 DSR 규제가 1억 원 초과로 적용되는 등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리 최대한 대출을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시장의 불합리 등 신경제 산불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제인들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새해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바람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 재계,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입니다. 여기 계신 정부, 국회, 경제인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시장의 불합리 등 신경제 산불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영상 메시지로 참석을 대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모세 혈관으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골목 상권이 살고 가정경제에 온기가 돈다면서 올 한 해 오직 경제와 민생만 생각하고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민간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총 4만 3천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 약정 방식은 LH가 민간 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이 끝나기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만큼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직접 점검도 합니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매입 심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우리 조선산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내 조선산업이 1,744만 CGT를 수주해 지난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실적은 2020년 대비 112%,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 중 65%를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고 친환경 선박 수주량 역시 전 세계 발주량 중 64%를 가져가며 1위에 올랐습니다.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